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북 회담에 앞서 아베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회담 이후 이 가진 모두 발언에서요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협상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두 정상 간의 물밑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자회견 중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죠. 회담이 잘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생각이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백악관에 초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앞부분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것이 회담이 잘 되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또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오고요. 트위터를 통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언론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트위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저희를 좀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혹시나 아니면 의도가 없더라도 이게 본인이 늘 말하는 것이 자신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12일 회담의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상반되고 우리를 좀 혼란하게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협상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 과연 지금 미북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즐긴다는 표현이 꼭 나쁜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즐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북 회담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요 협상의 주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This will not be just a photo op. This will be at a minimum, we'll start with perhaps a good relationship,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toward the ultimate making of a deal. We cannot take sanctions off. The sanctions are extraordinarily powerful. We cannot, and I could add a lot more, but I've chosen not to do that at this time. 네,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사흘까지 더 머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일괄 타결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씩 북한의 이 전술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현실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 때 집중적으로 북한 브리핑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가 즉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밝혀왔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현실을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단계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 조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1947년도에 생겼는데 NSC가 생긴 이후에 통제가 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미국 조야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현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좀 알아가는 단계고, 사실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북한에는 또 먹힌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회담이 시작하기 전부터 추가 회담, 가을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잘 되면 미국으로 초청하겠다,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판단에는 이번에 6.12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수준이라면은 하루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틀, 3일 간다라는 것은
사실 미북 간에 아직까지도 간극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2차, 3차 회담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 왜냐하면 북한 이 핵 문제라는 것이 워낙 많은 의제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종전 선언을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6.12 회담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2차 회담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북한 비핵화 의제라는 것이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인권 문제라든지 WMD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또 다뤄야 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차후에 또 후속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요, 미북 간의 비핵화 인식 간극 축소되며 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CVID만 용납한다. 김정은에게 결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CVID와 관련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CVID에 입각한 비핵화다라고 하는 언급을 명시적으로 시기를 정확히 못 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를 한번 봤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결과물은 오직 CVID라고 하는 것을 방금 또 이렇게 트윗을 날렸더라고요. 그것처럼 미국은 지금 그 CVID 비핵화만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좀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는 미국의 그 체제 보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더욱더 CVID 원칙을 다시 한번 재강조함으로써 그 협상의 수준의 목표점이 어딘지를 놓고 지금 양측 간에 치열한 지금 삿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4.27 판문점 선언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인데 두리뭉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 비핵화 방식으로 지금 카자흐스탄 이 해법 거론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카자흐스탄 해법이라는 것은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예. 그 구소련에 있었던 그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결국 독립한 국가들이 소련이 그쪽으로 이제 핵무기와 예. 핵물질들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미국이 넌 루가 법이라는 그 미국 의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기술력과 자본 또 드는 비용들을 이제 제공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지금 뭐 넌 루가에 대해서 그 둘 다 상원의원 이름입니다. 예. 샘 넌과 이제 루가라는 상원의원인데 직접 뭐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차용해서 북한 비핵화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의 국가들은 이미 뭐 원치 않은 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핵을 그렇죠. 유지할 생각도 없었고 유지할 예. 능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치워주기를 원하는데 미국이 와서 해준다라니까 환영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국가의 문을 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 가져가게 하고 해체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미국이 이제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예. 작업까지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방법론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근데 과연 이제 그 핵심은 북한이 그만큼의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CVID가 가장 핵심인데. 그렇죠. 핵심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판단하기엔 I가 문제인데요. I라는 것이 이제 불가역적인 예.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바로 핵 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지난 뭐 20여 년간 우리가 북한과 했던 협상을 보면 늘 I에서 걸렸습니다. 예. 한 번도 이게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시작이 되돌이킬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친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친서가 좀 큼지막해가지고 뭐 패러디까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자, 김정은의 친서 안보 인사 내용 따뜻하고 좋은 편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었길래 따뜻한 내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 정상 간의 친서가 보통 이제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예는 별로 없지요. 그리고 정상들 간의 담화에서는 아주 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보다도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고 좋은 편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협상을 앞둔 여건 형성 작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은 일단 판이 벌어져 있고 다음 주에 만나야 되는 입장이죠. 그때까지 상대가 무사히 싱가포르에 와서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기 전까지 좀 안심하고 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보이면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협상장에서 바로. 그 전까지는 마음을 놓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회담을 띄우고 있는 트럼프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요, 정말 조용합니다. 지난달 31일 뭐 건 열흘 동안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리 보이질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매주 8시간에서 10시간씩 북한 관련 브리핑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정대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집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런 보고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일주일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있다,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겠죠.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이제 상무조, 우리로 따지면 이제 TF인데요. 그것이 이제 구성이 돼서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이른바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특히 전 세계에 그런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표정, 발언 같은 거, 특히 또 상대방이 전무후무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노련한 협상가를 만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핵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에 8시간 일종의 쪽집게 과외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든 뭐 핵을 좀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뭐 과외를 받는다 이래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과의 종전 협의 서명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싱가포르 회담에 초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확률이 좀 예전보다 처음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백악관과 또 청와대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데 종전 협정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 싱가포르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우리 정부는 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그 2000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 때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의제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미 종전선언도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아래에서 나오는 부속 결과물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정부는 충분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제 중재 외교라고 하는데, 중재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이제 중개 외교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양자를 거중 조정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판을 여기까지 끌고 온 충분한 역할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남북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지금 기대에 차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럴 겁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섣부른 종전선언. 북한으로부터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정치적 조치로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프론트로딩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서 뭐 핵탄두를 20기건 30기건 실어서 내보내는 걸 합의를 해줬는데 미국이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조치인 그냥 선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선전포고하고 개전선언을 하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 조치를 북한 입장에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조금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관련해서 종전선언은 또 우리가 저희 중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4일 전인가 중국 공식 매체 황고시보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힌 것이 중국은 한반도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중국의 이제 계속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 남북미 형태로 종전선언을 간다면 그것이 이제 중국에 대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특히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사드도 사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서두를 필요는 두렵기도 하고요. 서두를 필요는 없고 충분히 중국과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이 북한 집사라고 하죠. 부장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으로 가서 당연히 평양으로 가겠지 했는데 다시 싱가포르로 하루 만에 다시 싱가포르를 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일정을 보면 결국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중국한테 어떤 뭐 보고를 한다거나. 뭐 보고일 수도 있고 뭔가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아마 북한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이동 수단일 겁니다. 뭐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장거리를 처음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비행기 참매 1호라는 것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걱정이고 또 들리는 말이 아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결국 이동 수단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과도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겠죠. 중국의 비행기를 빌릴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을 경유해서 가거나 현재로서는 지금 둘 다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썩 편한 방법은 아니고 비행기를 빌릴 가능성은 있는데 제3국 비행기를 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국의 비행기로 싱가포르 직행한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나왔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싱가포르로 이동하는지도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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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